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다이나믹이니까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웹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클릭하세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말고 스태틱 웹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가 전혀 변경이 되지 않는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저희가 챕터, 이게 챕터마다 전부 다 달라가지고 그냥 챕터라고 쓰면 안 되고 웹점도 쓸 수 있어요. 웹점 챕터 ch02입니다. 02이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HTML의 기본적인 거 이제 써야 되니까 그냥 HTML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 점도 한 개 쓸까요? 챕터 HTML 라고 쓰겠습니다. 쓰시고요. 위치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워크스페이스고요. 워크스페이스 밑에 이제 폴더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할 거고요. 톰캣은 톰캣 9에 맞춰서 쓸 거고, 여기 다이나믹 웹 모듈 버전이 4.0이죠. 4.0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4.0, 톰캣 9가 원래 기본적으로 4.0인데, 톰캣 7 버전은 3.0이니까 3.0에 맞춰서 만들겠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됐죠? 사용할 수 있고, 기본이 이제 4.0. 4.0이지만 3.0에 맞춰가지고 써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얘는 톰캣 9 버전에, 여기 9 버전에 맞춰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4.0. 이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됐죠? 네.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누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을 할 때는 여기다 있어요. src 메인의 자바. 넥스트를 한 번씩 눌러서 위치나 어느 위치에다 내가 뭘 만들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여기다 만들어주세요. 자바는 src 메인의 자바. 여기 패키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자바를 개발합니다. 개발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디폴트 아웃풋 폴더가 나옵니다. 클래스는 여기에 모일 거예요. 프로젝트 밑에 src랑 동일하게 빌드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클래시스라는 거 만들어서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저장하면 만들어져서 여기서 처리가 될 거예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이거 한 번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 루트가 요거입니다. 요게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컨텐트 디렉토리인데 컨텐트는 이제 HTML 같은 파일을 어디다 만드느냐, 이미지나 HTML, JSP 같은 파일을 어디다 만드냐면 여기다 만들어주세요. src 메인의 웹P에다가 만들어주세요. 되셨나요? 예, 얘가 디폴트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제 서버.xml 서버 설정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얘를 건드려 주세요. 얘를 만들 거다. 제너레이트. 이게 필요하면 만드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지금 당장 JSP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서블릿 가면 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됐으면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집니다. 되셨나요? 예, 이거 실행하면서 얘를 선택하면 밑에 있는 서버를 선택하면 여기에서 실행이 됩니다. 얘 적용한 것으로 실행이 돼서 나중에 선택되면서 이제 실행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려서 해볼 거고, 이 앞에 꺽쇠 표시 있죠? 꺽쇠 표시를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바 리소스 안에 여기 안에서 이제 열어보시면 자바 JRE가 나오고 라이브러리 안에 JRE 라이브러리 나오고 여기다가 개발해 주세요. 자바 src의 메인의 자바. src의 메인의 자바. 여기다 자바를 개발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위치가 조금 달라 보이죠? 그냥 자바 프로젝트 만들 때는 src만 보였는데 지금은 자바 리소스라는 게 한 개 더 들어가서 src 메인의 자바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는 라이브러리스 안에 보면 JRE 라이브러리스가 있고 여기죠. JRE 이거 자바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톰캣 9에 맞춰서 사용되는, 여기 보면 JSP가 있어서 JSP 서블릿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JSP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쓰더라도 오류나지 않는 이제 프로그램이 됩니다. 톰캣 라이브러리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JRE 라이브러리, 이건 자바입니다. 톰캣 라이브러리, 이거 서버 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버 쪽의 프로그램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프로그램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보내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서버 런타임 쪽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다 인식시켜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톰캣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되시겠죠?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스 안에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걸 써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src 열어보세요. 맨 아래 src 여러분 메인이 있고요. 여기 자바 부분이 요거랑 동일하세요. 여기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자바 개발할 땐 패키지로 개발해야 되니까 요 위에다 쓰셔야 돼요. 위에다가 자바 개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웹 app가 있네요. 웹 app 여기다가 HTML, 이미지,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되었죠? 네. 여기는 직접 파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쓰시는데요. 저희가 자바에서 그냥 출력합니다. 그럼 자바 쪽에서 여기다 쓰셔서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출력하는 걸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신데 지금 현재는 HTML 배우니까 여기다가 좀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웹 app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두 개의 폴더 웹-f 정보네요. 그 다음에 그 웹-f 그 메타-f 메타가 이제 다른 정보나 실행할 때 필요한 정보나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예, 웹-f는 서버 돌릴 때 실행되는 폴더 그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쪽 폴더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외부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쪽 폴더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정보 실행되는 정보를 본다는 얘기는 해킹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폴더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안에다 개발해서 쓰겠지만 보이지 않는 폴더가 두 개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HTML인데 HTML 폴더별로 지금 이 챕터 2가 아닌데 그 웹.xml이 이게 챕터 2가 아닌데 챕터 2 HTML 부분에 웹인데 HTML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프로젝트는 그냥 FE 되나? FE 되네요. FE 되니까 그냥 웹으로 FE 되니까 웹으로 그냥 쓸게요. 웹. HTML은 여기 폴더에다가 쓸게요. 웹으로 좀 프로젝트 이름을 웹으로 바꿨어요. 웹. 바꿨고요. 그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해주세요. 여기다가 폴더별로 이렇게 한 개 쓸게요. 폴더별로. 얘는 지금 HTML인데 얘가 HTML 챕터 2인데 점 챕터 2 챕터 02 그냥 기본적인 거 베이직 하고 있습니다. 엔터 쳐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거 배우고 있다. 됐죠? 네. 그 웹 app가 슬래시가 되고요. 슬래시 밑에 얘를 쳐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행해서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HTML 파일 보이시죠? HTML 파일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여기다 이제 뭘로 만들 거예요? 파일명 여기 교재에 보면 HTML 언더바 썼나? 이게 HTML 페이지.html이네요. 그러니까 HTML 페이지.html인데 .html은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지금 만드는 게 HTML이니까 HTML.html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소문자로. 자동으로 붙어서 여기까지 쓰시고 넥스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런 게 만들어질 거야. 지금 너는 HTML 템플릿을 쓰고 있어. HTML5 템플릿 아시겠죠? 만들어져 있고 여기 엔코딩이 여기 이제 한글 처리입니다. 한글 처리. 커서는 여기서 커서가 될 거야. HTML 기본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져. 아시겠죠? 이걸 이제 HTML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여기 위에 템플릿도 수정할 수 있어요. 밑에 보면 HTML 템플릿 클릭하시면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소스를 새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진정한 개발자들은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소스로 다 치지 않아요. JSP 리스트 이런 거 소스로 다 안 치고요. 다 돼 있는 거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리스트 하면은 여기 게시판 리스트면 보드 리스트 그러니까 선택해서 가져오면 리스트가 다 짜져 있는 거를 그 다음에 몇 개 고쳐서 사용한다. 그 소스를 불러다가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잘 안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 템플릿이 없으면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죠. 복사 붙여넣기 해도 똑같으니까 어차피 템플릿 쓴 거하고 동일하시니까 템플릿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시는 거다. 아니면 이제 파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일을 불러다가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으시니까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 PCC 누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HTML. 글자가 적어지죠? 이게 환경 설정한 게 전부 다, 기본적인 걸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고요. 왼쪽 컨트롤 시프트 꽉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글자가 커진다. 그 왼쪽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글자가 적어진다. 아시겠죠? 키워드나 적어뜨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 ML이 붙어 있으니까 ML이 붙어 있습니다.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랭귀지는 시작과 끝이 있는 태그라는 걸 이용하신다. 꺽쇠 표시 쓰시면 이거 태그예요. 태그인데 요거는 독타입을 알려주는, 도큐멘트 타입을 알려주는 건데, 퍼센테이지라는 게 붙였습니다.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붙이면, 독타입이 뒤에 나와 있고, 어떤 특별한 지시에 해당되는 태그를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HTML은 형식의 HTML에 해당되는 태그 형식의 태그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아시겠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바로 나와야 되는 게 HTML입니다. HTML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HTML 태그로 바로 나와야 되고요. 얘네들은 이 HTML에 해당되는 것은 HTML DTD라는 파일이 있어요. DTD 파일에 준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definition 이게 태그 DTD 파일이 이게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희가 DTD 아니고 DTD 파일에 무슨 구글링 해야 되나? 이게 뜻 캐리그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도큐멘트 타입 데피니션 약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도큐멘트 타입 데피니션 정의를 해놓은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정의해 놓은 내용이고요. 이게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정의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태그 아시겠죠? 집어넣은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어떤 태그에 어떤 속성을 써야 된다.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면 그게 잘 연결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그게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쓰는 것도 이제 HTML에 해당되는 이제 얘가 문서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경고가 안 나와요. 경고가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제가 꺽쇠표시 치고 테스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쓰시면 썼어요. 이렇게. 테스트 태그를 쓴 건데요. 테스트 태그 썼는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언더바 이게 나오고 있다. 이게 왜 나오냐? 마우스 갖다 대시면 unknown 알 수 없습니다. 이 테스트라는 태그는 알 수 없는 태그입니다. 그럼 위에 거는 알 수 있는 태그입니다.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어딘가 정의가 되어 있다. 이해되시겠죠? 어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W3 스쿨스 같은 거를 이제 이게 즐겨찾기 해두세요라고 했는데, 그 W3 스쿨스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ML에 해당되는 XML, HTML 말고요. XML 이런 게 나오시는데요. XM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면서 XML에 뭐 도움, 이게, 여기 DTD에 해당되는 게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요거에 해당 XML이랑 같이 배우시게 되면 이런 걸 하게 되는데, XML은 강의하지 않아서 여기 DTD에 해당되는 뭔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선언해서 쓰실 때에 뭔가를 이제 그 보여지는 소스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뭔가 이제 또 어떤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거 선언해서 뭘 써야 됩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걸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 이게 HTML에서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아니구나. 자동으로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나오게 되고,
여기다 T 한 개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태그들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여기에 이제 선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태그는 아무 글자나 막 써도 돼요. 막 써도 이게 그 오류 나는 게 아니라 경고만 납니다. 지금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 형식에 맞는 파일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네가 쓰고 있어. 리스트에 하고 나오는 거죠. 나오게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 그 HTML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타입 형식에 독타입 선언한 거라고 나오고 얘는 HTML입니다. 그래서 바로 HTML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고요. HTML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TML이에요. 라고 이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걸 태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꺽쇠 표시로 시작하고 요거를 읽을 때 HTML 태그. 요거는 헤드 태그. 헤드 태그는 처음 거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셨나요?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바디 태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네요. 아시겠죠? 끝이 있어서 HTML 태그가 있는데 HTML 태그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HTML 태그 안에는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구조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HTML이 가지고 있는 거는 태그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태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HTML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구나. 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ML. 뒤에 파일명이 ML 붙으면 아, 태그를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헤드 태그인데, 여기 헤드 태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헤드 태그는 메타 태그와 타이틀 태그가 있습니다. 메타 태그는 메타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메타 정보는 그냥 여기 태그 안에 속성으로 얘를 여기 이렇게 저장해 주세요 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 주세요 라고 쓰는데 얘는 이제 브라우저를 표시할 때 엔코딩 할 때 이 캐릭터 셋이니까 엔코딩 할 때 UTF-8로 좀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실행하거나 표시하거나 뭔가 할 때 참조할 만한 정보를 여기다 저장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끝이 없어요. 슬래시 메타 이게 없고요. 그냥 메타 태그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런 걸 단독 태그라고 얘기하고 단독 태그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요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타이틀인데 타이틀의 끝 안에 여기 데이터 insert title here 이렇게 써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한 태그들이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 메타 태그 안에는 보시면 캐릭터 셋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콤마나 뭐 특별한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칸 띄면 되세요. 다른 속성을 쓰면 또 한 칸 띄고 다른 이름을 쓰면 다른 속성이 되세요. 아시겠죠? 속성 이름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요거는 이런 변수와 동일해서 이런 변수에다가 이꼴 있죠? 이꼴이니까 오른쪽 거. 요게 이제 리터럴입니다. 리터럴 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저장 좀 해주세요. 저장. 여기다 저장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나요? 저장해 놓으면 내가 꺼내서 얘 표시하고 브라우저에 데이터 표시할 때 얘 참고할게. 참고할 때 여기 캐릭터 셋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안 돼 있으면 요거를 꺼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터는 저장해 놨지만 여기 이름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름을 맞춰야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하거나 화면에 표시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내 맘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C 이꼬르 UTF-8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나 이렇게 걔네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UTF-8로 저장을 해놓은 것 뿐이고요. 아시겠죠? 그걸 가져다가 꺼내 쓸 수는 있어요. 꺼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이 이름이 명확하게 내가 지정된 거랑 같아야 동작을 하거나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용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해요. 어트리뷰트니까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게 어떤 특정을 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거나 표시할 때 하는 건데 그 속성 이름이 똑같아야 얘가 지금 지정된 거하고 동일해야 얘에 맞춰서 이제 저장이 된다. 이 꼴이 있으니까 오른쪽 거를 잘 정리해서 왼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오른쪽 게 리터럴 아시겠죠? 보통 경우는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쌍따옴표 찍어요. 쌍따옴표 찍어요. 그 숫자인 경우에 쌍따옴표 안 찍을 수도 있는데 블랭크 띄워준 데까지가 숫자예요. 안 찍어도 되긴 하지만 보통 다 찍어요. 찍어서 표시를 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거 타이틀 뭐라고요? 타이틀 태그. 태그라고 얘기한다.
이 태그는 여기 보시면 HTML 안에 헤드 태그가 있고 헤드 태그 안에 타이틀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HTML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멤버, 요소, 뭐 엘리먼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먼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태그 자체를 전부 다 엘리먼트라고 얘기해요. HTML 엘리먼트, 헤드 엘리먼트, 헤드 태그, 뭐 메타 엘리먼트, 타이틀 엘리먼트. 영어로 할 때 전부 다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게 꺽쇠 표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를 태그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메타 태그, 헤더 태그, 타이틀 태그, 헤더 태그, 바디 태그, HTML 태그 이렇게 태그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볼 때, 프로그래머 입장을 할 때 HTML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얘는 데이터는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고 그냥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이름은 여기 타이틀이 HTML이에요. HTML 안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태그 자체가 키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이게 그 어트리뷰트고요. 어트리뷰트 안에 이렇게 저장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 태그 안에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고 여기 태그 안에 가운데 있는 그 시작하는 거 끝에 안에 있는 게 이 태그에 대표되는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그 태그 안에도 어트리뷰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름을 써놓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1번 순수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1번 순수한 데이터. 2번 동작되는 명령어를 처리 명령어를 저장할 수 있다. 물론 처리되는 명령어들은 이제 특별하게 지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서 쓰시는데 그러면 이제 걔가 그 특별한 것에 해당되는 동작이 일어나면 이제 얘를 꺼내서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걔네들에 해당되는 것은 메소드와 동일하세요. 메소드. 그러니까 1번 그 순수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변수와 같은 게 있고요. 2번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을 저장해 놓은 메소드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변수와 메소드를 갖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변수와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 객체, 여기서부터까지 바디 객체, 여기는 이제 타이틀 객체, 여기는 이제 HTML 객체, 이렇게 해서 객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볼 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볼 때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름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름이 많이 붙여져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어떤 뉘앙스로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교재에서 보시면 HTML 지금 그 바디는 없고 HTML 헤드 있네요. 헤드 타이틀에다가 HTML5 메이지라고 써놨어요. 여기 타이틀 여기 insert title here라고 써져 있는 걸 지우고요. 여기다가 HTML5 basic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라. 되셨나요? 네,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는 뭐라고 썼냐면 바디에다가 여기 그 H1 태그를 썼습니다. H1 꺽쇠 표시가 들어갔으니까 태그고요. 여기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썼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태그 써져 있는 거 잘 썼고 연결이 잘 된다. 엔터 치면 닫는 것도 나오네요. 여기다가 그 데이터를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써라. 점점 두 개만 썼네요. 예. 느낌표 점점 두 개 느낌표 예, 써라. 되셨나요? 예, 조금 키워드릴게요. 조금 더. 됐죠? 네, 얘를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실 때 위에 보시면 실행 버튼이 있어요. 얘도 컨트롤 F11이 실행이에요. 컨트롤 키가 누르고요. F11 누르세요. 누르시면 얘가 지금 그 어디에다가 choose 뭐 존재하고 있는 existing server 존재하고 있는 건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죠. 존재하고 있는 서버는 통깨구 서버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어요. 지금 상태는 스톱돼 있습니다. 스톱돼 있고요. 한번 실행하면 얘가 계속 실행이 돼요. 아시겠죠? 실행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쓰고 그 다음에 next 한번 눌러보면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컴퓨레이션에서 여기 그 프로젝트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고요. 얘가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이쪽에다가 놓고 돌릴 거예요. 되셨나요? 예,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면 이제 여기 콘솔에서 서버가 돌아가는 게 막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찍혔다. 되셨나요? 찍혔다. 자, 지금 볼 때에 그 윈도우에 보면
윈도우에 보면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에 보시면 디폴트 시스템 웹브라우저, 기본 브라우저를 뭘로 할 건지 정하셔야 되는데, 기본 브라우저가 현재 저는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드셨나요?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크롬으로 실행된 거고요. 그 내부에 이너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이너 웹브라우저. 얘가 1번, 0번이기 때문에 이너 웹브라우저는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여기 그 콘솔 밑으로 이제 브라우저 관계 더 생기고, 걔 브라우저가 보여지. 여기 탭 오른쪽에 생기겠네요. 생기게 되고요. 근데 웹브라우저 중에서 크롬이 있어요. 크롬을 선택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설치되어 있고요. 크롬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크롬을 선택하면 완벽하게 크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행해서 하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웹브라우저, 우리가 보려는 웹브라우저를 윈도우에 웹브라우저 선택해서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인다. 이런 얘기고, 서버는 요게 서버가 계속 돌고 있고, 얘는 끝나지 않아요.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계속 안 끝나고 계속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안 끝나고 계속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돌면 서버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이제 주석은 글자를 쓰고요. 여기다 주석이라고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주석인데 컨트롤 시프트 C 이게 눌러주시면 얘가 주석이에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빼기 2개부터 빼기 2개 꺽쇠 표시 쓴 데까지가 주석입니다. 이걸 이제 HTML 주석이라고 얘기해요. 주석인데 지금 주석하는 게 HTML 주석입니다. 보고 계시는 게 HTML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되시겠죠? 지금 HTML 파일 안에서 주석을 달고 싶으면 이제 꺽쇠 표시 느낌표 빼기 2개, 그 다음에 빼기 2개 꺽쇠 표시까지 쓰시면 이걸 이렇게 쓰시고 이 범위 주석입니다. 범위 주석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타이틀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 타이틀, 여기 창 이름입니다. 여기다가 창의 이름을 작성한다. 창의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 창이 떠요. 브라우저에서 지금 창이 떴습니다. 창 이름은 요게 창 이름이에요. 요게 HTML5 베이직 아시겠죠? 창 이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안에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거, 타이틀 태그 안에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게 창 이름으로 뜬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태그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HTML은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형식에, 브라우저가 볼 수 있는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작성하는 건데요. 그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뭔가 짜는 거죠. 됐죠? 자, 여기는 이제 HTML 그 창 이름으로 작성되는 것은 이제 설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헤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설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주석 그 헤더이고요. 헤더 태그이고요. 바디가 데이터 표시. 창 안에 표시되는 데이터는 바디 안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주석의 그 설정에 관련된 내용은 헤더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HTML 느낌표 빼기 2개. 여기가 요것도 주석인데 이것도 HTML 주석입니다. HTML 파일 안에 들어있는 주석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헤드 태그는 저희가 헤드라고 썼는데 헤드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설정에 해당되는 브라우저에 대한 설정 데이터 보여주기 위한 브라우저의 설정을 이제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그 헤더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 해당되는 것은 바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표시입니다. 데이터 표시하기 위해서 창 안에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바디. 그 설정에 해당되는 것은 헤더. 아시겠죠? 헤더 태그 안에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태그 안에다가는 이제 표시, 데이터 표시. 그러니까 여기 H1 태그는 이제 창 안에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H1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그 H를 헤드 태그라고 얘기하는데요. 헤딩 이렇게 해서 H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H1부터 H6까지 사용합니다. H6까지. 그 신문에서는 헤더라인 이렇게 나올 때 이제 헤딩입니다. 헤딩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태그들은 이제 W3 스쿨스, W3 스쿨스, HTML 밑으로 쭉 내리면 이제 여기 태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HTML 태그 리스트 클릭하시고요. 그럼 태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모든 태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파벳 순으로 사용할 수 있는 HTM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태그가 다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H 태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H 태그를 찾아요. 있죠? 그냥 H1부터 H6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헤딩스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시고 클릭하면 설명이 나와요. 클릭하시면 설명과 함께 예제 뭐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H1부터 H6까지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그 지원되는 브라우저 나오고 다 지원이 돼요. 얘네들은 기본 태그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 엘리먼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try yourself 클릭하면 try yourself 클릭해 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이 예제를 가지고 실행해 볼 수 있고 소스를 고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돼 있는데 속도가 좀 느리네요. 예, 나중에 나오면 보여드리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헤딩 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시겠죠? 그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출력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1부터 6번까지 쓰는데 1번이 제일 먼저 나오는 헤드라인의 맨 앞에 나오는 거라서 제일 커요. 제일 크게 만든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지금 커지고요. 이렇게 제일 큰 걸로 두껍고 크게 나온 겁니다. 나오신 거고 그 다음부터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얘가 점점 작아져요. 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1부터 H6까지 신문에 헤드라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냥 단계별로 와서 6단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됐죠? 네.